공항소음 피해 지역에 해당하는 김포시, 광명시, 부천시의 인구는 154만 명입니다. 그중 17만 명만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으로부터 소외당한 도민이 13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 수립으로 도민들의 행복권을 지켜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전국 공항소음 대책위원회 등 김포공항소음 피해 도민의 생활권, 건강권, 학습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 해당하는 김포시, 광명시, 부천시의 인구는 154만 명입니다. 도민의 11%가 김포공항소음의 피해자이지만 그중 17만 명만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계절 특성이 미반영된 국토교통부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등고선으로 인해 물질적인 지원으로부터 소외당한 도민이 13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민지원센터를 통하여 주민의 피해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김포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지원을 외부 지원에만 요구하지 말고 경기도에서도 피해 지역 주민 지원 대책으로 항공료 할인, 공항 이용료 면제 등 지원 대책 수립과 정부의 정책이 변경될 때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도민들을 위하여 경기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의 설립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추진해 주실 것과 적극적인 지원 대책 수립으로 도민들의 행복권을 지켜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김포, 부천, 광명은 오랫동안 김포공항 소음 피해로 많은 고통을 감수한 지역입니다. 김포공항에 일평균 363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거의 2, 3분마다 비행기가 뜨고 내려서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는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 하는 점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도바 해당 시가 같이 공동 대응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앞두고 경기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전기차 이용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조금과 감면 정책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전기차 구매 지원 정책을 국비, 시군비 매칭을 통해 승용차와 화물차에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예산 사정상 공공성이 큰 버스에 대해서만 도비를 지원 중으로 승용차와 화물차 확대 지원은 추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2.6%가 전기차 운행 시 걱정스러운 요소로 정비 비용 부담 및 정비업체 부족을 꼽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정비소 중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전체 정비소 45,462개소 중 3.3%인 1,517개소뿐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55만 대 대비 전기차 정비소 비율이 0.27%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 중 고전압, 배터리 교체 등 모든 정비가 가능한 업체는 200여 곳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아직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31개 시군과 경기도 내 자동차 정비 조합들이 협조를 통하여 현황 파악과 전문 정비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 재단에서 실행 중인 전기차 정비 인력 양성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며 실효성 있는 일자리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기차 인력 양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기도는 전기차 정비 인력 양성 사업을 2023년 전국 시도 최초로 시행하여 약 330명을 교육하였고 향후에도 전기차 비중 증가에 맞춰 기존 정비 인력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기차 정비 인력 양성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조례 제25조 2항 도지사는 친환경 차를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준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도록 경기도 내 전기차 소유자의 완속 충전기 설치비, 나아가서 휴대용 전기차 충전기 구입비 지원을 제안합니다.
충전 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충전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일반 주택, 빌라, 다세대 주택 충전소는 현재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도내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차원의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충전 시설에 대한 지원은 말씀해 주신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여 추진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제안에 감사드리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구촌 의 농업 환경은 첨단 기술의 융 복합화의 확대로 농업 경영 환경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은퇴자와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유, 휴양, 사회 진출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농업, 치유농업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 경영 방식은 물론 농촌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는 인구 소멸 지역의 증가, 도농복합 지역의 확대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인구 변화 현상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고령화라는 사회적 환경을 경기도 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 환경으로 설정하고 농업 활성화 정책과 예산 수립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청년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중장기 지원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농복합 지역의 치유농업과 관광농업 활성화와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가 소득과 소비자들의 이용이 높아지고 있는 로컬 푸드 매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과 정부 정책으로 불가피한 이전의 경우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도농복합지역 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에게는 영농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년간 월 평균 10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최대 5억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 창업준비농장을 운영해서 청년들에게 영농 실습 기회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는 영농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비 등 8종의 소형 농기계 지원 시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역 농협과 함께 왕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청년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유 관광농업 활성화와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경기도 치유농업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등 복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치유농업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유관광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서 화장실이나 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소유용으로 인해서 로컬푸드 매장이 불가피하게 이전할 경우에 설치비를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